안녕하세요. 스카이엔트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시키고도 안 하는 입시 문맹 고3 엄마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를 초대했습니다. 교사이자 유튜버 그리고 작가이기도 한 이 학부모의 생생한 대입 경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재직 중이신데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올해로 23년 차 되고 있어요.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많이 변했죠. 얼마나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아이가 작년에 고3이어서 이제 입시를 경험하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변한 것도 있지만 입시가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작년 저희 고3 아이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 중에서 독서, 수상, 자율동아리 그리고 개인 봉사 활동들이 다 대입에 반영되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는 또 그게 대입에 다 미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훅훅 변하는 것을 저도 1년 사이에 변하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만큼 이제 많이 변한다는 것은 학생들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부모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인터뷰에 나오게 된 이유도 부모도 입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뼈저리게 느꼈어요. 첫째 아들이 올해 예. 포항공대에 들어갔어요. 네네네. 작년에 고3이었는데 포항공대,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그다음에 고려대 컴퓨터학과에 재초합을 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다 합격을 해서. 근데 이제 아이랑 저희랑 이렇게 의논하고 했는데 아이는 연세대도 좋고 고려대도 좋고 포항공대도 좋은데 포항공대가 그 320명 소수 정예 멤버 학교여서 그 교수님하고 그런 학생들 비율이 굉장히 적어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아이가 포항공대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 입시 문맹 고3 엄마였어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저희 애가 사실은 굉장히 최상위권 아이여서 서울대도 지원하고 이렇게 카이스트도 지원하고 했는데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는 떨어지고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는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작년에 그럼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제가 조금 늦게 알았다는 생각?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마자 그때 좀 입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약간 입시 전형에 대한 유불리를 좀 꼼꼼하게 따지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나 입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던 게 네. 고3 때였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약간 교육자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 공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가이드 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거는 엄마의 영역이 아니라 아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아이 공부하는 것에 많이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뭐 중학교 이상 가면서부터는 저도 재공부를 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3이 딱 되니까 이제 애가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3 뭐 1년 동안은 제가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이제 고3이 되자 입시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네. 큰아들이 자사고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네. 저희 아이는 사실 강북에 있는 일반 중에서 전교 1등을 하던 아이였는데 감사하게도 사실 전사고도 지원했던 경험이 있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광역 단위 자사고로 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이게 학교 운이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전국 단위 자사고에 가서도 뭐 열심히 했겠지만 근데 이 광역 단위 자사고에 왔을 때 아이가 적응도 굉장히 잘하고 저는 사실 워낙 쟁쟁한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광역단위 자사고도 뭐 전사고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과고 떨어진 애들, 뭐 하나고 떨어진 애들, 상상고 떨어진 애들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한 전교 10등 정도만 하면 정말 잘하는 거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첫 시험에 우연히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얼떨떨하기도 했고 아이가 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열심히 잘 3년 동안 하고 잘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했어요, 사실은. 자사고에서 1등을 할
정도면 네. 서울대, 네, 또 네, 네. 카이스트를 네.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까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입시 문맹이야 했던 부분이 네. 바로 그 부분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라 그 서울대에서도 최저 뭐 3개 영역 이상 뭐 3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최저를 많이 완화해 주기도 했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있었던 작년 해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입시와는 다르게. 그래서 전교 1, 2등한테만 주는 지균 카드가 있거든요. 지역균형. 네, 지역균형 전형. 그 카드가 있는데 일반고는 당연히 받는 게 좋은데 저희 같은 광역단위 자사고는 그것을 유불리를 따져서 내신이나 뭐 비교과 활동을 따져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데 저는 무조건 지역균형은 받으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수시 원서 쓰고 나중에 알았어요. 좀 아차 싶었어요, 사실은. 만약에 네. 그때 다시 되돌린다면 지역균형을 안 하고 일반 전형을 선택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만약에 되돌릴 수 있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지만 일반고 애들은 대부분 1.0에 수렴하는 그런 전교 1등 아이들이 지역균형을 쓰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자사고인데 그 정도 내신은 아니었어요. 1.4 정도? 그래서 내신에서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돌아간다면 지역균형 카드는 버리고 일반 전형으로 써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든 건 사실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네. 아이가 공부는 열심히 해줬는데 그 공부한 것을 빛을 발하게끔 하는 거는 입시 전략과 전술인데 그 교육 영역과 입시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둘째 아이가 고1인데 지금은 좀 공부 중이에요. 입시에 대해서 내가 좀 트렌드도 따라가고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 정도는 알아둬야겠구나 하고서 그 경험을 삼아서 지금은 입시 정보에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입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뭐 전형이 뭐 너무 많아요. 몇 천 가지예요. 몇 천 가지. 어떤 네. 것을 할 것인지 참 굉장히 고민스러울 텐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아이 내신 성적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져봐야 돼요. 어떤 학과에서 선택을 할 때 교과 전형으로 뽑을 수도 있고 종합 전형으로 뽑을 수 있고 정시로도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것도 안 다음에 그 종합 전형 속에서도 아이가 어떤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할 것인가 일반 전형을 할 것인가 특기자 전형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고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수시 원서를 쓸 때. 예. 물론 이제 혼자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뭐 네. 입시 설명회도 가야 되고 또 선배 네, 마음대로 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여러 네. 가지 어떤 그 정보를 캐치할 네. 만한 네.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맞아요.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건가요? 짧았어요. 왜냐하면 수시 원서를 9월에 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한 1, 2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막 덮치면서 막 우왕좌왕하고 학교 설명회가 열었다가 다시 취소되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6개월 안에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전략을 짜 놓은 상태에서 9월에 수시 원서를 써야 되니까 굉장히 그 기간이 짧게 느껴졌어요. 고3 때 아니고 언제부터 했으면 나 충분히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예. 또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면 어느 정도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입시 용어들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전형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고3 때부터 입시 용어를부터 처음부터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되돌린다면 지금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고1이니까 지금처럼 입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따라가는 정도 하다가 고3 때 그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유불리를 따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 혼자는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결국 혼자. 엄마가 도와줘야 된다, 부모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옛날에 약간 낡은 사고방식으로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지 뭐 그거를 왜 부모가 도와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내신 챙기랴, 수행평가 챙기랴, 비교과 챙기랴 뭐 여러 가지 할 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저희 작년 고3 같은 경우는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대입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봉사라든지 수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율 동아리라든지 할 게 무지하게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그 수천 가지 전형 중에서 너한테 딱 맞는 전형을 네가 선택해? 그러면 아이는 못하는 거죠. 아이는 그거 하기만으로도 벅찬 거예요. 입시 전형까지 아이가 다 한다면 진짜 그 아이는
킹. 엄청난 거예요. 예, 정말 대단한 아이인 거예요. 그런 아이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채널을 보시는 학부모님이라면 최소한 고등학교 때부터는 약간 입시의 어떤 방향, 흐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고3이 되어서 우리 아이가 그 거의 19년 동안 이뤄낸 거잖아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런 입시에 대한 공부를 좀 해가면서 아이한테 가장 맞는 전형을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는 둘째 이야기를 저희 둘째 이야기요? 예, 해보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가 꿈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한테 울면서 좀 하소연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엄마는 형만 이뻐해. 저 그때 되게 쿵했어요, 사실은. 예.